자, 15장 2차 부등식과 연립 2차 부등식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단원이 2차 부등식의 해법이에요. 자, 2차 부등식. 자, 2차 부등식은 이제 보통 해를 구한 다음에 수직선 위에 그 영역을 표시해서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연립 2차 부등식은 2차 부등식이 기본이 돼요. 공통 영역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자, 먼저 첫 번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2차 부등식이라고 한다면 2차 식이 있고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일단은 이 방정식의 해를 먼저 구합니다. 방정식의 해를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이고요. 기본적으로 0보다 클 때와 0보다 작을 때 해를 표현하는 걸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0보다 클 때는 작은 값보다 작거나 또는 큰 값보다 큰 거예요. 그리고 0보다 작을 때는 두 근 사이입니다. 자, 이걸 기본으로 이제 출발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두 근이 존재할 때요. 그래서 여기서는 d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0보다 클 때 두 근이 존재할 때고요. 중근일 때와 허근일 때도 우리가 이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부등식, 방정식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방정식을 때로는 함수로 나타내잖아요. 이렇게, 그죠? 2차 함수로 나타내고, 판별식 뒤에 따라서 일단은 최고차항 A가 양수일 때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D가 0보다 크냐, 0이냐, 작냐인데요.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를 갖고요. D가 0이면 중근 알파를 갖고요. 그 다음에 D가 0보다 작으면 X축과의 교점, 즉 해가 없어요. 자, 이런 조건인데 보세요. 먼저 fx가 0보다 크다. 2차 식이 0보다 크다. 라는 조건이 있을 때는 0보다 큰 범위는 어디예요? 알파보다 작거나 이 그래프가 X축 위에 있는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해의 영역은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큰 영역이다. 그리고 두 번째 중근인 경우는 그래프가 이 알파를 제외하고는 그래프가 다 X축 위에 있죠. 그러니까 알파를 제외한 모든 실수가 되는 거고요. 허근인 경우는 모든 그래프가 X축 위에 있어요. 그래서 해는 모든 실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풀 수 있는 거예요. 방정식과 부등식은 그래프로 풀 수 있습니다. 물론 크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양 끝점이 포함되는 게 중요하겠죠. 모든 실수가 되고 모든 실수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0보다 작다일 때는 그래프를 관찰을 해보는 겁니다. 자, 0보다 작다요. 이 얘기는 fx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x축 아래에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x축 아래 이렇게 그래프가 있는 영역,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는 x축 아래 그래프가 없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없어요. 그리고 0보다 작거나 같다 할 때는 끝점이 포함된다 라는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알파일 때만 0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x는 알파 하나의 근을 갖고요. 그 다음에 해는 없는 거.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요. 주로 2차 부등식은 그래프를 그려서 풉니다. 3번은 2차식의 부와 판별식인데요. 자, 여기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x축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걸 만족하기 위해서는 보세요. 그래프가 x축 위에 있으려면 x축을 그려요. 그런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x축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아래로 블록해야 되겠고 x축과 만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a는 0보다 크고 d는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오케이? 알겠죠? 그래프를 그리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크거나 같다 할 때는 당연히 붙을 때가 있잖아. 이렇게 접해도 되잖아요. a가 0보다 큰 걸 맞는데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0보다 작다인데는 x축 아래의 그래프예요. 자, 그래서 이때는 적으세요. x축 아래.
예를 들어서 모든 fx가 x축 아래에 쓰려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겠죠. 그러려면 반드시 위로 블록해야 되겠고, x축과 교점이 없으니까 a는 0보다 작고 d는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x축과 교점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프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접해도 된다는 거니까 d가 0보다 작다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등식 성질이에요. 두 수 또는 두 식이 0보다 커. 그러면 A와 B는 같은 부호라는 겁니다. 둘 다 양수이거나 둘 다 음수라는 뜻이에요. 근데 A, B의 곱이 음수야. 서로 다른 부호라는 겁니다. A가 양수, B가 음수구나. 또는 A가 음수, B가 양수라는 겁니다. 자, 보기 1번을 볼까요? 2차 부등식을 풀어라. 자, 이건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0보다 커요. 그러면 작은 값보다 작거나 또는 큰 값보다 큰 거고요. 0보다 작아요. 두근 사이 마이너스 4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d가 0보다 클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고 중근을 가질 때입니다. 보통 이럴 때는 완전 제곱식을 꼴로 바꿔서 문제를 풀긴 하는데, 자, 얘가 다 완전 제곱식으로 줘졌어요. x-2의 제곱이 0보다 크다? x가 2만 아니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0보다 크나 같다? x는 모든 실수가 되겠고, 제곱인데 0보다 작다? 실수 없어요, 해는. 그죠?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건 없습니다. 0보다 작다는 것은 0일 때, x는 2일 때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d가 0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이 2차 식을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요. 그럴 때는, 자, 얘는 최고차항이 양수 1이고요. 아래로 블록이죠. 아래로 블록이면서 d가 0보다 작아. 그러면 이 그래프는 x축이 있으면 안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프가 x축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크겠죠. 모든 실수. 두 번째는 얘는 일단은 최고차항이 1인데 안 만나요. 그죠? 그런데 0보다 작다? 해가 있을 수가 없죠. x축 아래 해가 없으니까. 그 그래프를 보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의 그래프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등식이든 방정식이든 함수로 풀어야 돼요. 함수로 풀어야 됩니다. 함수의 그래프로 풀을 줄 알아야 돼요. 자, 이건 뭐 다 그래프를 그려서 풀란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프를 그려서 부등식의 의미도 이해하고 그래프의 성질도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래프를 그려서 부등식을 풀어라. 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 핵심은 그래프 그리는 능력이에요. 특히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능력입니다. 열심히 그려요. 자, 일단은 요 완전적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일반형으로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요. 그죠?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준형으로 나타내면 여기서 꼭지점을 알 수 있죠? 꼭지점은 완전 제곱식이 0이 되는 x의 값 2,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완전 제곱 시간이 0이 되는 x의 값이 대칭축이라고 그랬어요. x는 2 이렇게.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꿔야지만 이런 오른쪽처럼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위에서 뭐가 맞냐면 부등식을 풀어라. 자, 여기서 만약에 그냥 우변이 0인 경우는 그대로 풀고요. 우변이 0이 아니면 이렇게 그래프를 두 개로 푸는 것보다 어때요? 하나로 푸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문제에서 나오니까요. 요 마이너스 9를 이항해서 하나의 방정식으로 또는 부등식으로 표현하는 게 더 쉽습니다.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 자, 그럼 얘는 완전 제곱식이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0보다 클 조건은 x가 2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래프를 두 개 그리는 것보다 한 변으로 좌변이죠. 보통 이항해서 하나의 방정식, 하나의 함수로 푸는 게 더 편리하다. 다 그래프 그려서 푸는 거예요. 이렇게. 자, 4번을 보자. 자, 여기서 이 부호
2차식이 주어지고 0보다 크니 작으니.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양이 되려면 f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양이 되려면 있죠. 그러면 fx가 모든 실수에서 양이야. 그래프가 x축 위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아래로 블록이어야 되겠고 허근이어야 됩니다. x축과 만나지 않아야 돼요. 두 번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음이 되려면, 자 그러면 fx가 0보다 작다인데 그래프가 x축 아래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x축 아래에 있으려면 위로 블록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 a 값은 음수, 판별식 d는 양수, 음수. 그러니까 문제의 조건에 맞게끔 그래프의 개형을 우리가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고 조건, 최고차항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리고 판별식 d가 양인지 음인지를 판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연습해 볼까요? 보기 5번. 여기 2차 함수가 있습니다. x의 값에 관계없이 y 값이 항상 양수이다. 여기서 y 값은 아까 fx예요. y를 fx로 쓸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래프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 위에 그려져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대충 x축이고 이렇게. 응? 그러면 아래로 블록이니까 a 값은 양수, x축과 안 만나니까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 이렇게. 그리고 x의 값에 관계없이 y 값이 어떤 일정한 값보다 크지 않다. 이거 보세요. 크지 않다라는 것은 여기서 일정한 값보다 크지 않다. 어느 값인지 몰라.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써놔봐요. 여기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어떤 값인지 몰라. 뭐 그걸 p라고 하자. 크지 않다, 작거나 같다입니다. 응? 어떤 일정한 값보다 작거나 같아야지 돼. 그러니까 이 함수 fx, 모든 x에 대해서 fx가 어떤 특정한 값보다 작은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그러면 이 그래프는 위로 블록해야 되겠고 여기 y는 p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려면 위로 블록해야 돼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야지만 이해가 되는 거야. 문제를 풀 수 있고. 그러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는 내가 자유자재로 풀 수 있도록, 그리고 풀 수 있도록 연습을 엄청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보면 x의 값에 관계없이 y 값은 양수가 아니다. 이게 뭐예요? 양수가 아니다. fx는 0보다 작거나 같다죠. 양수가 아니기만 하면 되니까. 그 얘기는 위로 블록해야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판별식 d는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y 값은 양수도 되고 음수도 됩니다. x의 값에 따라 y 값은 양수도 되고 음수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 뭐냐면 그러니까 함수 값이 양수인 것도 음수인 것도 다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려면 얘는 첫 번째 1번 그 그림을 그려놔 간단하게라도 x축이 있으면 일단은 그래프가 x축 아래에도 있고 위에도 있어야 돼요. 양수도 되고 음수도 된다는 뜻이야. 요 그래프를 그려놔야지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위로 블록해도 되죠. 일단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양수도 되고 음수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 별표 3개 해놓고 그림을 그려놔봐. 자, 6번에서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래요. 0보다 크래. 근데 여기 1번을 볼까요? 1번은 최고차항이 양수잖아요. 1, 그죠? 얘는 아래로 블록이야. 그지? 아래로 블록인데 0보다 크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x축이 있으면 아래로 블록 만나면 안 돼요. 근데 일단은 최고차항은 양수니까 따질 필요 없고 판별식 d만 x축과 만나지 않으면 되니까 0보다 작다 그리면 되겠죠. 자, 그래서 x의 개수가 작으니까 4분의 1이 0보다 작다를 풀면 되는 거고요. 자, 2번을 볼까요? 자, 2번 최고차항이 음수예요. 그럼 위로 블록이죠. 근데 이대로 풀어도 되는데 우리는 최고차항이 양수인 게 편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양변에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합니다. 자,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하고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는, 이게 더 훨씬 더 편해요. 그러면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x축이 있어요. 그런데 fx가 x축 위에 그려진다는 얘기야. 근데 최고차항은 개수는 1이죠. 양수네요. 아래로 볼록 맞네요. 그러니까 d만 구해서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d는 b의 제곱 a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2 0보다 작다,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예제가 나왔네요. 이 부등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2차 부등식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2차 함수,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다 2차식이에요. 기본이. 오케이? 그러니까 그래프로 다 풀 수 그러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이 세 개 엄청난 양인데 이걸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기 바래요.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자, 여기서 0보다 크다. 최고차항이 1이라는 거 잘 보세요. 최고차항이 1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1번과 3번은 같은 문제예요. 최고차항이 1이니까 아래로 블록이죠. 근데 2번에 별표해 보세요. 2번. 2번에 왜 별표를 하냐면, 자, 여기서 모든 항에 일단 이 창의 개수가 1이 아니라는 것과 모든 항에 a가 있어. 이거 어떡하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 일단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2차식이 0보다 크다, 2차식이 0보다 작다라는 것은 판별수 t 값에 따라서 나누어서 풉니다. 나누어서 풀어요. 자, 그러면 1번은 너무 간단하죠. 1번은. 그죠? 이건 인수분해 되는 식이고 0보다 크다니까. 근데 일단은 이제 중요한 게 a 값의 크기를 우리는 몰라요. 자, 두근이 a와 in데 a 값이 2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눕니다. 어떤 세 가지 경우로 나눠요. a가 2보다 클 때, a가 2보다 작을 때, a가 2일 때, 이 세 가지로 나눈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자, 여기에 x축이 있어요. 일단은 x축과 두 군데서 만나잖아요. 그죠? 2와 a잖아요. 같을 수도 있고. 그러면 위치에 따라서 만약에 a가 요거 1번 볼게요. a가 2보다 커. 그러면 2가 왼쪽에 a가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0보다 크대. 그러면 0보다 크다니까 2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a를 제외하고 오른쪽 이렇게 그래프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보다 작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번을 볼까요? 여기서 2번은 공통인수 a로 묶어줄 수 있습니다. 공통인수 a로 묶어줄 수 있어요. 근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경우를 꼭 나눠야 됩니다.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0일 때 나눠야 됩니다. 오케이, 중요하죠. 그러면 실제 a 값이 양수면 양변을 a로 나눠줄 때 부동의 방향이 안 바뀌어요. 근데 음수일 때는 부동의 방향이 바뀝니다. 0일 때는 해가 없죠. 왜냐면 0이 되고 0이 0보다 작다? 안 되잖아요. 그죠?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예요. 3번도 0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최고차항이 1이야. 그러면 d만 보면 되죠. x의 개수가 작수니까 4분의 d를 계산했는데 그 값이 a-3이야. 그러면 4분의 d가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 세 가지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15-1번 15-1번은 자, 여기서 1번만 풀을게요. 3번은 비슷하니까 1번만 풀고요. 1번하고 그 다음에 오케이. 이거는 다 x의 개수가 다 양수가 됐네요. 그러면 문제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자, 이거는 좀 복잡해 보이는 2번만 풀어볼게요. 노트에다가 2번을 쓰고 한번 부등식을 풀어보세요. 자, 2번은 왜냐하면 얘는
앞에 있는 요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 꼴이네요. 좀 특별한 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같이 풀어보죠. 2로 묶어주면 x-1의 제곱이 되는 식이네요. 플러스 a의 제곱이 0보다 크다요. 완전 제곱식의 합이 0보다 크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 값에 따라서 달라져요. a 값. 예를 들어서 a가 만약에 1번 a가 0이 아니야. 그러면 얘는 뭐예요? a가 0이 아니면 모든 실수죠. 얘는 이면 해는 a가만 마이너스 1이어도 상관없어요. 제곱 더하기 제곱은 0보다 크죠. 더군다나 a는 0이 아니니까. 그죠? 이때는 모든 실수가 되겠고요. 해가. 근데 두 번째가 좀 달리네요. 2번은 위에다 쓸게요. a가 0일 때요. a가 0일 때면 둘 다 0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0보다 커야 되니까 둘 다 0이 되면 안 되잖아. 이때는 x는 1이 되면 안 돼요. 이 모든 실수예요. 1이 아니라는 조건을 써줘야 됩니다. 자, 3번을 볼게요. 최고차항이 양수 1이죠. 그리고 0보다 작답니다. 그러면 아래로 블록하면서 0보다 작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아래로 블록하면서 0보다 작다. 자, 얘는 일단은 판별식 D를 먼저 구해봐야 됩니다. 그 D의 값에 따라서 범위가 달라져요. 일단 판별식 D를 구해보세요. 자, 일단 3번은 D의 값이 중요해요. D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가 중요합니다. 또 D를 구해야 되는데 마침 X의 개수가 짝수야. 그래서 여기서 4분의 D를 구하면 됩니다. 4분의 D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됩니다. 그러면 4 마이너스 A가 됐네요. 그죠? 사람이 4분의 D 즉 4 마이너스 A가 1번 4분의 D가 0보다 클 때,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질 때입니다. 그러면 4-A가 0보다 크니까 이때는 뭐랑 같냐면, 즉 A는 0보다 크니까 4보다 작을 때입니다. 자, 이걸 한번 해보세요. 4보다 작아요. 그러면 얘는 분명히 서로 다른 두 근을 갖습니다. 그럼 근을 구하고, 그죠? 근을 구하고 X축 아래에 있는 영역을 찾는 거예요. 자, 근을 구해보세요. 4분의 D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근을 구해야 돼요. 자, X의 개수가 짝수일 때 근의 공식 두 번째죠. A분의, 근데 A가 1입니다. 분모가 1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2니까 2 풀마 루트 B의 제곱 4 마이너스 A. 자, 근의 공식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근의 공식 매우 중요해요. 자, 그런데 두 근을 갖잖아. 근데 보세요. 0보다 작답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두 근 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두 근 사이이기 때문에 따라서 x의 값은 2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a보다 크고 x의 값은 2 플러스 루트 4 마이너스 a보다 작은 거예요. 두 근 사이니까. 오케이? 자, 이해돼요? d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0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두 근 사이,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작은 것보다 크고 큰 것보다 작다 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두 번째 2번으로 하고요. 4분의 D가 0일 때를 한번 보세요. 접할 때 이걸 한번 서술해 보세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 4분의 D가 0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4분의 D는 4-A야. 이 4-A가 0이란 얘기야. 그 얘기는 A가 4란 얘기예요. 4. A에다 4를 대입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되겠고, 이 값은 완전 제곱식입니다.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0이 되는 거예요. 0보다 작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봐요. 제곱수가 0보다 작을 수가 있나요? 없어요. 따라서 해는 없다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4분의 d가 0보다 작을 때인데, 자, 여기 4-a가 4분의 d인데 0보다 작을 때야. 그러면 결국에 a는 4보다 클 때랑 같은 겁니다. 자, 이때도 한번 서술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 최고차항이 1이지. 그러면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이죠. 그죠?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인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다음에 4분의 d가 0보다 작다라고 그랬잖아. 그 얘기는 x축과의 교점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그래프가 3번 그래프죠. 그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이런 그래프인데 0보다 작은 영역의 그래프, x축 아래 그래프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로 이해할 수 있다면 얘는 바로 해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래프로다가 바로. 근데 굳이 그래프 이해 능력이 안 되면 얘를 x제곱 마이너스 4x 네,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a 하고 완전 제곱식꼴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a. 근데 a가 4보다 크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4 플러스 a는 0보다 크죠?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지요?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와 0보다 큰 수의 합은 0보다 반드시 커야 돼요. 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가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어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자, 이제 15-2번을 볼게요. 2차 부등식에 해가 주어졌네, 그지? 해가 두 근 사이라고 그랬어. 이상하다. 이상한 거야. 왜냐하면 0보다 크다. 이거 2를 이항하면 0보다 크다잖아. 0보다 크다일 때는 두 근 사이가 아닌데 작은 값보다 작고 큰 값보다 커야 되는데 그 얘기는 두 근 사이가 되려면 최고차항 계수 a가 음수라는 조건이에요. 오케이? 음수여야 돼요. 최고차항 음수라는 조건을 지금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두 근이 주어졌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 사용하면 되겠죠. 자, 이것도 보세요. 0보다 클 때는 두 근 사이가 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a 값이 음수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거꾸로 얘는 두 근 사이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거꾸로 만들어 가는 건데요. 같아요. a가 음수라는 조건만 알면 문제를 바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을 볼까요? 2차 부등식 0보다 큽니다. 근데 해가 오케이, 이건 제대로 됐다. 그지? 작은 값보다 작고 큰 값보다 큰데 상수 b와 알파의 값을 구하래. 여기서 한 근이 주어졌죠. 한 근이 방정식으로 표현했을 때 1 플러스 루트 2예요. 그럼 다른 근은 뭘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만약에 개수가 유리수일 때는 다른 한 근은 여기서는 유리수 조건이 없어서 그걸 만족하지 않는 것 같네요. 그죠? 보통은 유리수 조건이 있다면은 1 마이너스 루트인데 지금 B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그 조건으로 풀 수가 없네요. 자, 일단 여기서 보세요. 두 근이 주어졌습니다. 두 근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라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할 텐데 여기서는 이 해를 만족하는 부등식을 만들고 전개해서 계수 비교를 했네요. 계수 비교를 했습니다. 뭐 같아요. 똑같습니다. 계수 비교법을 이용한 거고요. 자, 3번을 보자. 2차 부등식의 해가 이번엔 0보다 큰데 두 근 바깥이야.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커. 이거 맞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차항의 계수 a는 0보다 큰 수입니다. 양수입니다. 자, 그럴 때 여기서 a, b, c를 구한 다음에 여기서 요 식을 부등식을 풀라는 얘기가 대입해 가지고 그러면 3번에서는 뭐냐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최고차항의 계수 a이기 때문에 양변에 a를 곱해버린 겁니다. 근데 a는 양수여야 되겠죠. 반드시. 그런 다음에 계수 비교. b는 마이너스 a고 c는 마이너스 2a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주어진 식 B와 C에다가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A에 관한 식이 되겠고 양변을 A로 나눠주는데 괜찮아요. 부동의 방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A는 양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 간단한 2차 부동식에 대해서 세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어렵지만 하나씩 한번 해보자. 자 2번부터 한번 볼게요. 2차 부동식이 0보다 큰데 해는 두근 사이네? 오 이상하다 그지? 그 얘기는 뭐냐면 두근 사이라는 얘기는 A는 음수라는 거예요. 자 최고차항의 개수 A는 음수예요 라고 이제 알려준 거예요. 자 그러면 위에 예제처럼 근을 이용해서 거꾸로 2차 부동식을 만들어도 되고 만들면서 여기 x의 개수가 5가 되도록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개수 비교하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풀어보세요. 예제를 보면서 풀이 과정을 한번 써봐요. 자, 15-2번인데요. 위에 예제처럼 이 해를 이용해서 이 해의 부동식의 해를 이용해서 부동식을 만들어 볼게요. 자, 15-2번 쓰고요. 방정식일 때 두 근이 3분의 1과 2분의 1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두 1차식은 x-3분의 1과 x-2분의 1이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0보다 두 근 사이기 때문에 이 값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얘를 전개해 주는 거야. 그럼 전개해 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자 3분의 1 플러스 2분의 1 x 플러스 두근의 곱 6분의 1이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분모를 통분해 주면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분의 5x 플러스 6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 값이 0보다 작아야 돼. 그런데 위에 주어진 부등식은 부등호가 반대예요. 그죠? 0보다 크다라고 그랬어. 그래서 보세요. 0보다 크다를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음수인 a를 곱해주는 거예요. 양변에 음수인 a를 곱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됐나요? 자 그럼 음수인 a를 곱해주면 부동의 방이 반대로 바뀌겠죠. 이항 곱해주는 거 우리 자 여기서 분모가 불편해. 그죠? 분수는 불편합니다. 그래서 곱하는데 분모를 아예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자 곱하기 6a를 곱해주자. 얘 음수예요. 오케이? 양변에 6a를 곱해주자. 자 그러면 식을 한번 써볼게요. 개수가 a니까 그냥 a를 곱해주자. 최고차항의 개수를 맞춰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최고차항의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냥 a만 곱해주자. 그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럼 보자. 그럼 곱해줬어. 자, 그러면 a, x의 제곱, 오케이. 최고차항의 개수 맞춰줬어. 마이너스 6분의 5a, x 플러스 6분의 a인데 음수를 곱했기 때문에 부동의 방이 반대로 바뀐 거야. 자, 그럼 보세요. 이 두 개의 식은 상등이어야 됩니다. 같아야 됩니다. 그럼 개수 비교. 최고차항의 개수는 a로 같아요. 그러면 x의 개수 5 이퀄 마이너스 6분의 5 a랑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b 상수항도 마찬가지예요. 6분의 a랑 같아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식에서 a를 구할 수 있죠. 그렇죠? 첫 번째 식에서 a 값은 여기 밑에다 써볼까요? a는 마이너스 6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식에서 a에다 마이너스 6을 대입하면 b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15-3번을 볼게요. 자, 15-2번과 비슷합니다. 2차 부동식이 주어졌고요. 0보다 크네요. 그런데 두 근 사이야. 그 얘기는 최고차항이 a 개수. a가 음수란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a가 음수란 얘기고 조건이 하나 더 추가됐어요. a, b, c는 정수일 때 a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근을 이용해서 여기 근이죠. 근을 이용해서
자, 부등식을 만들어 보세요. 근을 이용해서 부등식을 만들고 계수 비교할 겁니다. 자, 한번 적어봐요. 자, 15-3번을 볼게요. 똑같아요. 자, 두 근이 마이너스 3분의 2와 4분의 5로 줘줬잖아. 그러면 이 부등식은 x 플러스 3분의 2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x 마이너스 4분의 5를 반드시 인수로 가지고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인수 정리해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얘를 전개하면 주어진 부등식이 돼야 된다는 거야. 얘를 전개하는 거야. 너무 간단하죠. x의 제곱하고 두근의 합. 자,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5. 그 다음에 x 플러스 두근의 곱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약분이 되니까 마이너스 6분의 5가 되겠다. 그지?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 값이 0보다 작아야 돼. 자, 그런데 보세요. A, B, C 개수가 전부 다 정수인데 여기서는 뭐야? 다 분수잖아. 그지? 분수예요, 분수. 그러면 분수를 정수로 만들려면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야 되는 거죠, 양변에. 자, 그래서 일단은 x의 개수를 자, 통분하는 겁니다. 그러면 12분의 8 빼기 9 마이너스 12분의 1 x 마이너스 6분의 5가 0보다 작다야. 그럼 분모의 최소 공배수 10인데 11을 곱하면 안 돼. 왜냐면 최고차의 개수 a를 음수로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지? 그러기 위해서 곱하기 마이너스 12를 곱해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11을 곱해줘 볼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12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0이 되겠네. 10. 그리고 부동호의 방향 반대로 바뀌면 자, 맨 처음에 주어진 부동호의 방향과 같게 됐죠? 0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0보다 크다가 됐죠? 그러면 보세요. a 값이 될 수 있는 정수 a가 될 수 있는 수는 마이너스 12의 배수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2가 돼도 되고 이 부등식에는 바뀌잖아요. 그 다음에 양변에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얘도 해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a가 될 수 있는 수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36 이렇게 무수히 많은 거예요. 그 중에 최대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a는 마이너스 12가 되는 겁니다. 자, 15-4번을 볼게요. 15-4번도 똑같습니다. 2차 부등식이 주어졌고 0보다 크나 같으면 두 근 사이가 될 수 없어요. 오케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두 근 사이가 됩니다. 그 얘기는 똑같아. 지금 위에 세 개의 문제는 완전 똑같은 문제입니다. 0보다 큰 게 아니라 0보다 작은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 근을 이용해서 부등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15-4번. 근이 마이너스 1과 2란 얘기야. 그러면 인수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2를 반드시 인수로 가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두 근 사이가 되려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냥 얘를 전개해 주면 되는 거야. 똑같죠? 지금 위에 1번, 2번, 3번, 4번이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럼 전개해 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은데 위에 주어진 부등식이 0보다 크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양변을 음수인 a로 곱해줘야 됩니다. 음수인 a로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부동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겠죠? 자, 그래서 이 부등식은 ax의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a가 되고 부동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제 개수 비교. 최고차의 개수는 a는 똑같으니까 자, x의 개수 마이너스 b와 마이너스 a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b는 a가 됩니다. c는 마이너스 2a가 돼야 되겠네요. 개수 비교. 개수 비교. 자, 그런데 여기서 뭘 구하라냐면 이번에는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이 해를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야.
b 대신에 a, c 대신에 마이너스 2를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색을 바꿔서 써볼게요. ax의 제곱이고요. b 대신에 ax, 그 다음에 c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 이가 0보다 크나 같다는데 공통항 a가 있죠. 근데 a는 음수라고 그랬어요. 양변을 음수인 a로 나눠주면 부동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겠지. 자, 그러면 나눠줘.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되겠고 0보다 작거나 같은데 이게 인수분해 됩니다. 그래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인데 부동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결국에 x의 값은 작은 값보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큰 값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푸는 거예요. 자, 5번도 볼게요. 부등식이 0보다 작아요. 그러면 해는 어떻게 해야지 돼? 해는 작은 값보다 작은 값과 큰 값 사이야 되잖아, 그지? 그런데 두근 바깥이야. 이 얘기는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죠. 최고차항의 a 계수가 음수란 얘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두근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두근을 이용해서 부등식을 만드는 것 똑같아요. 지금 자 15-5번을 보자.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5야. 그러면 어떤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5를 인수로 가지고 있고 0보다 커야지만 작은 값보다 작거나 큰 값보다 커야 돼요. 그 해가 되는 겁니다. 자, 얘를 전개해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5x 5x가 아니라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되겠네. 이 값이 0보다 큰 거야. 자, 그런데 지금 최고차항의 계수가 a잖아. 양변에 a를 곱하는데 보세요. 자, 양변 곱하기 a를 하는데 이 a는 음수여야만 되는 겁니다. 그럼 부동의 방이 반대로 바뀌겠죠. 자, 곱해볼까요? 자, 그러면 ax의 제곱 마이너스 4ax 마이너스 5a 그리고 부동의 방이 반대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계수 비교야. 최고차항의 계수 a는 같죠. 그 다음에 x의 계수 b하고 마이너스 4a랑 같고요. 그 다음에 c하고 마이너스 5a랑 같네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결과를 두 번째 부등식에 그대로 대입하는 거야. 자, 보세요. 대입하면은 a 하고요. a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b니까 플러스 4a가 되겠다, 그지? 4a 이건 x 마이너스 2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의된 거예요. 마이너스 5a가 되겠는데 0보다 큽니다. 자, 그러면 양변을 a로 나눠줘요. 얘는 음수죠. 부동의 방향이 바뀝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는 자 x 마이너스 2의 제곱 x 마이너스 1을 하나의 문자로 치환해도 돼. 대문자 x로 치환해도 돼. 플러스 4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하고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좀 헷갈리면은 x 마이너스 2를 하나의 문자로 보세요. 하나의 문자 t로 놔도 됩니다. 그럼 얘 인수분해 되는 게 보이죠? 인수분해 됩니다. 자, x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5, 그 다음에 곱하기 x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돼요. 다시 한번 쓰면은 따라서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가 돼서 x의 범위는 작은 값보다 크고 큰 값보다 작다가 됩니다. 자, 이렇게 때에 따라서 x-1을 치환해도 되고요. 치환해서 인수분해된 다음에 다시 대입해도 되고 이렇게 이제 하나의 문자에 관한 내림차순이 아니어도 상관없어. 이런 거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t로 치환하면 돼요. 자, 이것도
풀이 과정을 노트에다 정성스럽게 써보기 바랍니다. 자, 15-3번을 볼게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가우스 함수, 가우스 기호로 주어지는 부등식입니다. 자, 가우스 기호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예요. 정수입니다.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그리고 두 번째, 이 정수를 n이라 하면 x의 범위가 주어지는데 x는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단 작아요. 일단 이런 기본 정의와 개념을 알고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자. 자, 여기서 문제 1번은 요 간단한 1차 부등식이죠. 미안합니다. 여기서 가우스 함수 기호, 가우스 기호가 정수라는 거를 이제 알고 있다면 가우스 기호가 2분의 3보다 커? 그럼 2분의 3보다 큰 정수. 그럼 2, 3, 4, 5, 6 다네요. 모든 자연수네요. 그죠? 1을 뺀 모든 자연수네요. 그러면 x가 2일 때, 그러니까 가우스 기호가 2일 때, 가우스 기호 3일 때 계속 이어지죠. 그죠? 또는이니까 합집합이에요. 또는 합집합입니다. 그러면 끝점이 어떻게 돼요? 여긴 3이 포함되지 않지만 오른쪽에 3이 포함돼요. 계속 연속되는 거예요. 결국에 x는 2보다 크다가 됩니다. 자, 가우스 기호가 있는 것은 이렇게 기본 문제부터 충실하게 풀어야 돼요. 두려움을 없애야 되거든.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기본 문제부터 충실히 푸는 거예요. 자, 2번은 이 부등식을 풀라는 거죠. 이 상태에서 부등식을 풀어서 가우스 기호의 범위를 구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거는 가우스 기호는 정수다. 그럼 여기 해를 요 안에 있는 정수들을 구할 수 있겠죠. 2, 3, 4, 5, 6, 7. 똑같아요. 이번에도 또 가우스 기호가 2일 때, 3일 때, 그리고 7일 때, 그리고 이 각각의 범위가 또는이 연결되잖아. 합집합. 그러면 끊어지지 않고 3은 왼쪽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합집합할 때 오른쪽에 있으니까 3이 다 포함되는 거야. 그래서 범위는 2보다 크거나 8보다 작다가 되는 겁니다. 자, 연습해보자. 15-6번은 위에 예제를 보고 그대로 풀면 돼요. 자, 인수분해를 해서 가우스기호 x와 가우스기호 y의 범위를 구해보세요. 자, 이건 이제 간단한 인수분해니까 인수분해까지는 같이 해보자. 자, 먼저 2차 x에 관한 가우스기호도 인수분해가 됩니다. 간단하게 가우스기호 x-1, 그 다음에 가우스기호 x-3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인수분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y도 인수분해 됩니다. 왜냐면 3, 4, 10이니까. 그리고 자, 그럼 가우스기호 y 마이너스 3, 가우스기호 y 마이너스 4. 자, 여기까지는 할 줄 알아야지 돼. 그냥 인수분해야. 그리고 부등식의 해는 0보다 작을 때는 두근 사이니까 자, 가우스기호 x 이 범위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는 거고, 두 번째는 가우스기호 y의 범위가 자, 3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4보다 작거나 같죠. 자, 그러면 이때 요 가우스기호 x는 정수잖아요. 그죠? 정수. 만족하는 정수는 2밖에 없고요. 자, y는 가우스기호 y는 만족하는 정수가 두 개예요. 3과 3이다. 그죠? 자, 그러면 가우스기호 x가 2라는 것을 부등식으로 나타내면 x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우스기호 y가 3과 4란 얘기는 자, 보세요. y가 3보다 크거나 같고 자, y가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또는 y가 4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가 되는데 합집합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y의 범위는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한 다음에 우리 부등식의 합. 자, 그러면 여기 아래에다가 y를 써주고요.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습니다 하고 이걸 플러스 덧셈을 하는 거야. 예전에 이제 부등식의 덧셈을 우리 한번 해봤어요. 그대로 더하는 겁니다. 플러스 위에서 아래로 그대로 더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 더하기 3은 5가 되겠고 크거나 같다 x 플러스 5. 그 다음에 3 더하기 5는 8. 작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 가우스 기호가 나왔지만 인수분해까지는 그냥 할 수 있어야지 돼. 그리고 가우스 기호가 정수라는 조건으로 이용해서 7번은 15-7번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m의 범위가 x의 범위가 m보다 크나하고 m 플러스 1보다 짝을 만족하는 정수 m을 가우스 기호로 나타내요. 이거는 이제 가우스 기호의 정의를 설명한 거예요. 정수 n에 대해서 자, 정수 n을 4q 플러스 r, 여기서 q는 정수, r은 나머지가 되겠네요. 그죠? 이거는 나머지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r은 만족하는 r을 이렇게 중괄호로 새로운 기호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기호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자, 15-7번은 가우스 기호와 함께 중괄호 기호를 썼는데요. 이 중괄호의 의미는 중괄호의 의미는 얘는 4로 나눈 나머지예요. 4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나머지의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괄호 15는 15를 4로 나누면 15는 4 곱하기 3 플러스 12의 3이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3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가우스 기호와 중괄호가 둘 다 있어서 많이 헷갈리는데 먼저 첫 번째 루트 20을 한번 보도록 하죠. 루트 20의 크기. 근데 루트라는 것은 자 보세요. 제곱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20을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이게 이제 어떤 대략적인 범위를 구해야 되니까 제곱수를 찾아보세요. 20보다 작은 가장 큰 제곱수는 16이고요. 20보다 큰 가장 작은 제곱수는 25입니다. 이렇게 제곱수를 찾아서 그런 다음에 세 항에다 루트를 씌워도 부동호의 방향 바뀌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루트가 있는 제곱근이죠. 제곱근의 대소관계를 근사값을 찾을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해요. 제곱수를 이용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루트 20의 크기는 루트 20은 뭐보다 크냐면 4보다 크고 5보다 작아요. 그죠? 이 얘기는 뭐예요? 가우스 기호 루트 20은 4. 얼마 그러니까 루트 20이 4. 얼마니까 따라서 4라는 겁니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니까. 그죠? 루트를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세제곱근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잘 다루지 않는 거라서. 얘도 마찬가지야. 세제곱수를 찾는 거야. 세제곱수. 자, 그럼 볼까요? 5를 기준으로 해서 자, 5를 기준으로 해서 세제곱수 5보다 작은 세제곱수는 1밖에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5보다 큰 세제곱수 제일 작은 수는 8입니다. 2의 세제곱.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세제곱근을 같이 씌우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다가 자, 그러면 1은 1의 세제곱이고 8은 2의 세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세제곱근이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결국에 1보다 크고 세제곱근 5는 2보다 작습니다. 대단하다라는 느낌이 들 텐데 이런 문제 비슷한 문제 몇 개 안 돼요. 왜냐면 세제곱수가 다른 2의 세제곱만 3의 세제곱만 해도 27이 되잖아요.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보통 1과 1을 사용합니다. 결국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우스 기호 세제곱근의 5는 1. 얼마잖아요. 그러니까 1이에요. 1. 자, 그래서
자, 위에서 준식은, 자, 준식이라 써볼게요. 준식은, 자, 중괄호 여기, 중괄호 하고 4, 네, 플러스 또 중괄호죠. 중괄호 1이네요. 자, 4로 나눈 나머지, 4를 4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고 2를 4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에요. 그래서 1입니다. 자, 15-8번을 설명해 드릴게요. x에 대해서 이렇게 n-0.5 그 다음에 보다 크나왔고 n-0.5보다 크나왔고 n 플러스 0.5보다 작은 을 만족하는 정수 n을 가우스 기호 x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반올림을 혹시 기억할 거예요. 반올림. 반올림을 나타내요. 자, 그랬을 때, 이 부등식, 중괄호로 만들어진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일단은, 먼저, 이 부등식, 중괄호로 이루어진 부등식을 인수분해를 해보세요. 인수분해, 오케이? 자, 하나씩 같이 해보자. 자, 먼저, 이 주어진 중괄호의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을 인수분해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곱해서 3이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되니까 간단하게 인수분해 될 수 있어요. 중괄호 x 마이너스 1 중괄호 x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죠? 여기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결국에 범위를 구하면 중괄호 x의 범위는 1보다 크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수 n을,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정수 n을 가우스 괄호 x라고 중괄호 x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중괄호 x는 정수라는 거야. 이걸 만족하는 정수 x는, 그러니까 중괄호 x는 1, 2, 3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중괄호 x가 이제 1일 때, 2일 때, 3일 때를 나누어서 계산하면 돼요. 자, 이거를 위에다 써보고요. 자, 따라서 중괄호 x가 될 수 있는 정수는 1이거나 2이거나 3이고요. 자, 그럼 1번 중괄호 x가 1일 때, 2번 중괄호 x가 2일 때, 3번 중괄호 x가 3일 때. 자, x의 범위를 한번 구해보세요. 그대로 대입하면 돼. 자, 위의 조건에서 x의 범위, 그러니까 중괄호 x가 n일 때야, 정수 n일 때야, x의 범위는 n 빼기 0.5보다 크나 갖고 n 플러스 0.5보다 작다라고 했잖아. 그 n이 1인 거야, 1. 1일 때야. n에다 1을 대입하면 돼. 자, 그러면 x의 범위는 1 빼기 0.5보다, 아이고, 너무 붙어 있다. 1 빼기 0.5보다는 크거나 같고, 1 플러스 0.5보다는 작다가 되는 거야. 결국에 x의 범위는 0.5보다는 크거나 같고, 1.5보다는 작다가 되겠죠. 자, 2일 때와 3일 때도 써봐요. 2일 때는 2-0.5보다는 크거나 같고 x는 작다 2 플러스 0.5 따라서 x의 범위는 1.5보다는 크거나 같고 2.5보다는 작은 거야. 자, 이제 3을 대입하면 3-0.5보다는 크거나 같고 3 플러스 0.5보다는 작으니까 결과적으로 2.5보다는 크거나 같고 3.5보다는 작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개가 모두 또는이에요. 또는 1 또는 2 또는 3 또는이잖아. 또는이야. 합집합입니다. 결국에 x의 범위는 따라서 x의 범위는 0.5보단 크거나 같고 3.5보다는 작다가 되는 거야.